여러분은 사람을 잘 본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건 곧 나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착한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무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가장 무서운 일은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방송은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면 우리 삶은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도 줄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도 줄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겉으로는 좋은 말, 예의 바른 태도, 사회적으로 허용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결국 어떤 말의 패턴 속에서, 어떤 행동의 반사적인 반응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41살의 직장인 이유진 씨는 입사 초기 자신을 유난히 챙겨주던 선배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자상하게 가르쳐 줬고 직장 내 험담은 절대 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함께하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선배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유진 씨가 실수한 내용을 몇 배로 부풀려 상사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이유진 씨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선배는 늘 누구 덕분에라는 말을 했어요. 너도 이제 내 덕 좀 보는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 못했을걸? 그 말이 처음에는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결국은 자신이 우위에 있고 내가 의존적이라는 걸 각인시키는 말이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이 묻어나며 그 사람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진짜 흔적입니다. 말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따라오는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피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의 유형,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의 신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사람. 둘째, 타인의 약점을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 셋째, 언제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중심 가치와 타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상대가 약해졌을 때의 태도, 또 하나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의 선택. 이 두 행동은 평소 아무리 친절하던 사람이라도 결국 진짜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진심이 숨어 있는 첫 번째 말,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내가 도와줬잖아.
그거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지. 다 나 덕분이야.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겸손과 배려를 가장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구,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39살의 회사원 정성우 씨는 회사 생활 초반 누구보다 자신을 아껴준다는 선배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 선배는 정성우 씨의 실수도 감싸주고 프로젝트도 도와주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선배는 이런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요즘 네가 잘 나가는 거 사실 내 덕분인 거 너도 알지? 사장님한테 내 이름 언급한 것도 내가 처음이었어. 처음엔 고마움의 표현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내가 너 도와준 거니까 너도 나중에 내 부탁 거절하지 마. 그때서야 정성우 씨는 자신이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선배의 도움은 순수한 호의가 아닌 조건이 붙은 거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움은 진심으로 건네졌을 때 그 자체로 귀한 것이지만 그 도움에 대해 계속 언급하며 너는 나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는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은 사람의 대화 구조를 세 가지 자아 상태로 구분했습니다. 부모 자아, 어른 자아, 아이 자아입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을 강조하는 사람은 지배적 부모 자아에 머물러 상대를 늘 의존적인 아이 자아로 만들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대화 구조에서는 결국 상대는 자율성을 잃고 관계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자꾸 자신의 도움을 언급하며 당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겉으로는 따뜻해 보여도 속으로는 통제와 기대가 엉켜있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공덕은 베풀되 그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선행은 기억 속에서 잊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행해져야 그 마음이 진짜 공덕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나를 도와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고도 너 덕분에 나도 뿌듯했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옆에 두고 함께할 사람입니다.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그 말에 담긴 에너지, 그 말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반복해서 자신의 공을 말할 때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혹시 그 말에 작은 부담감이나 보이지 않는 빛 같은 감정이 스치신다면 그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감추지 못합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진짜 의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말의 유형, 타인의 약점을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술자리에서 혹은 회식 자리에서 가볍게 웃으며 던진 말. 야, 넌 진짜 말이 느려서 답답한 건 알아? 쟤는 원래 눈치가 없잖아. 하하. 쟤는 일은 잘하는데 사람들하고는 못 어울려. 그 말이 농담이라는 포장 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들은 모를 수도 있고 어쩌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29살의 디자이너 정수연 씨는 자신의 팀장 때문에 회사 회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팀장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정수연 씨의 행동을 장난처럼 흉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발표할 때만 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 긴장하면 귀까지 빨개지고 진짜 귀여워. 근데 좀 어설퍼. 이 말에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지만 정수연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부족해 보이도록 만드는 말이 단지 웃자고 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처럼 사람의 약점을 가볍게 웃으며 공공연히 언급하는 말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위트 있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런 행동을 우월감 중독이라 설명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가볍게 지적하거나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우위와 안정감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의 속도보다 말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결국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고 상대는 그 주변을 맴도는 구경거리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는 구업은 업 가운데 가장 무겁다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그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비수처럼 날카로운 감정이 숨어 있다면 그건 말의 탈을 쓴 공격이며 관계의 틈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늘 사람들의 단점을 장난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웃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작게 상처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 안에는 무의식적인 지배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본심은 피할 수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이라는 건 늘 정답처럼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지 작게라도 움츠러들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바로 그 말의 방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말에 자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감각이 이미 그 사람의 속내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볼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세 번째 말, 언제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항상 상황의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관계가 틀어져도 늘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날 몰라줘. 원래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나는 늘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손해만 보지 뭐. 이런 말은 처음엔 안쓰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사실을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35살의 학원 강사 박진호 씨는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동료 강사 한 명과의 관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는 매일 아침 커피를 사오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절대 안 알아줘. 너도 알지. 나는 정말 착한데. 늘 손해만 봐. 박진호 씨는 처음엔 그 말이 자신을 믿고 속을 털어놓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동료는 누군가와 다툴 때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녔고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을 항상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박진호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모든 상황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자기 연민 중독이라 부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개선할 기회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말들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나? 그 말을 그냥 넘기면 너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는 1000번의 참회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늘 상황과 타인만을 탓한다면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실보다는 책임 회피가 담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늘 본인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소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말이 주로 오가고 있나요?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죄책감을 심어준 적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첫 번째 행동, 상대가 약해졌을 때의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표현을 다듬고 억양을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거짓된 미소까지 얹으면 겉보기엔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특히 순간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상대가 약해졌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48살의 자영업자 조승재 씨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10년 넘게 동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수익이 줄어들었고 가게를 당분간 닫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까지 조승재 씨는 친구를 믿고 모든 결정을 함께 의논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가게를 떠났고 심지어 자신의 지분을 팔아 혼자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어. 이런 상황까지는 미리 예상 못했잖아. 그 말을 들은 조승재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일은
무척 어렵고 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능보다 의리를 선택하는 사람, 그 본능을 누르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옆에 둘 만한 사람입니다. 상대가 약해졌을 때 그 약점을 지적하거나 그 틈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 여러분이 흔들릴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실익이 없음에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난행난사 지인이 진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또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관계는 좋을 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나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특히 힘든 순간 그 사람이 여전히 예의와 존중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가식이 아닌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본다는 것, 그건 시간이 걸리고 관찰이 필요하고 깊은 통찰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 행동은 10번의 말보다 더 강력한 진실을 전해줍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두 번째 행동,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의 선택을 통해 진짜 인간의 중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두 번째 행동,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의 선택을 통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리한 상황에선 착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칠 필요 없고 도움이 돌아오며 실익이 보장될 때는 예의도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순간,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1살의 여성 김인숙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함께 투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계약과 수익 배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느닷없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가 리스크 더 안 왔으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잖아. 솔직히 너는 돈만 냈지. 실질적인 일은 내가 다 했다고 봐야지. 김인숙 씨는 처음부터 같이 기획했고 함께 책임지고 힘든 시기를 버텨온 입장이었지만 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사실을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지인은 여러 관계 속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불이익이 생기면 빠르게 손절하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이익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진짜 품격을 말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익 앞에서의 도덕성과 손해 앞에서의 도덕성은 전혀 다른 기준이라 말합니다. 도덕 철학자 칸트는 도덕이란 내게 불리하더라도 그 기준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도덕적 판단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도덕은 분리할 때 드러납니다. 계약서 한 줄을 바꿀 수도 있고, 입장을 슬쩍 뒤집을 수도 있고, 약속을 애매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 앞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도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경고처럼 눈앞의 이득보다 의리, 진심, 신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끝내 인복도 복덕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손해볼 상황 앞에서 함께하던 사람이 자리를 피하거나 입장을 바꿔버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 사람의 진짜를 보여준 가장 명확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땐 불리한 상황에서의 선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그 선택의 무게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람 보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세 가지 말, 두 가지 행동을 서정적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고요히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을 잘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누구는 사람 복이 많다 하고, 누구는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다 하지요. 그런 말은 결국 사람을 볼 줄 아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속은 채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공을 과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빚지게 만들어 내 자율성을 빼앗습니다. 둘째, 타인의 약점을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은 웃음을 무기로 상대의 자존을 갉아먹습니다. 셋째, 항상 피해자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넷째, 상대가 약해졌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진심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때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말 안에 담긴 마음을 보고 사람의 행동 안에 숨겨진 의도를 읽는 삶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이며 행동은 그 사람의 실체다. 그림자는 조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행동을 살피면 결국 진짜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친절한가, 겉으로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가 보다는 그의 말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무겁게 만드는지를 살피세요. 그의 행동이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도 여러분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함께 걸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은 좋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작게라도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돌아봐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실패도 겪고 실망도 겪으며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준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3가지 말,
두 가지 행동이 그 기준 중 단단한 축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힘들고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다룬 5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놓아보세요. 이 사람이 반복해서 자신의 공을 말하는가? 남의 단점을 웃음거리로 삼는가? 언제나 피해자처럼 말하는가? 내가 약해졌을 때 곁에 있어주는가? 자신이 손해를 볼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가? 이 5가지는 여러분의 사람 복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의 말, 행동, 혹은 관계 속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사람을 보는 지혜가 되어줄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독이며 관계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